네, 이어서 두 번째 강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아송강 회계법인 박창하 대표님께서 증여와 상속, 부동산에 관해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역시 꼭 필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창하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송강 회계법인 박창하입니다. 제가 최근에 작년 말에 이제 50에 시작하는 증여 플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계기는요, 사실 제가 회계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회계법인에 쭉 30여 년간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표님들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고 임원분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박 대표 한번 점심 먹으러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점심 먹으러 가야 되니까 한 10시 반 정도 회사 사장님 만나러 가서 점심 먹고 차 한잔 먹고 회사 오면 3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즘 하시는 말씀이 신문이나 이제 보도에서 상속 증여세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과연 이게 없어지냐 이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계속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수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항상 모자라고, 그래서 써야 될 곳이 많고, 그 다음에 좀 있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사실 세금이라는 게 빈부차를 극복하는 데는 굉장한 유용한 도구입니다. 즉 많이 있는 분들한테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게 세금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 이 국가나 어떤 사회 단체나 그 다음에 어떤 저소득자들을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 증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상속 증여세가 없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70억 이상은 상속돼 있습니다. 재산이 170억 정도 되면.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과표가 낮아서 그런데요. 그러나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 이제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가업승계나 가업상속 같은 데에는 상당히 감세를 많이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용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들이.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 부동산 때문에 사실은 60이나 70대신 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되게 눌려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연세가 좀 들고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있으면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 내야죠. 또 부가가치세 납부해야죠. 재산세 1년에 2번 내죠. 12월 달에 종부세 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리해줘야죠. 실질적으로는 그 부동산에 노예가 돼서 사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대부분 이제 보통 상담을 하시거나 이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이제 나이대가 50에서 60대, 60에서 70대 정도가 많이 이제 상속 증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우리나라는 상속세라는 게 1953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1953년도에 처음 생길 때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워낙 큰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돌아가시면 정부에서 세금을 걷겠다라고 해서 상속세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증여세는 1960년대에 상속세에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그냥 대가 없이 뭔가를 주면 증여세 대상이다 해서 증여세는 상속세에 한 구절로만 이제 들어갔던 게 80년대 정도 돼서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세금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전에는 그냥 상속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60세 되면 환갑잔치하고 대부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한 법이 뭐냐면 돌아가시기 전 10년간 받은 재산은 다 모아서 상속세 신고 때 과세표준에 들어가서 세금을 내고 대신 증여를 할 때 냈던 조그마한 돈들은 다 공제를 해준다.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이 아직까지도 2024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명이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60대 많이 돌아가셨는데 요즘 보면 뭐 80, 90, 뭐 100세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상속과 정리는 전혀 다른 로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대부분 이제 요즘은 치매만 안 걸리시면 100세 다 넘기실 거니까 이제 90세나 100세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실 수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주는 거는 50이나 60세에 다 끝내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갈 재산과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으로 하든 뭘 하든 금융예산과 부동산과 뭐 이런 것들 나눠가지고 자식한테 줘야 되는 거는 60세 중반 아니면 70세 이전에 뭐 정한되면 뭐 70세 중반까지 다 플랜을 짜서 그때 증여세가 합산이 되면 이제 세금이 늘어나니까 쪼개서 나눠주는 게 좋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자신은 책을 쓴 겁니다. 만약에 여기 심플하게 해서 60세 되는 분이 계신데 재산 60억이다. 그러면 자녀가 한 분이면 30억 원을 이제 자녀 한 명에게 준다고 목표를 세우셨으면 10년 동안 3번을 주면 증여세는 7억 2천이 되는데요. 그거 주지 않고 꼭 쥐고 있으시면 이제 15억만큼, 사실은 세율이 50%니까 상속세가 15%에서 15억만큼 내게 됩니다. 최근에 또 어떤 대표님 만났는데 자식이 자녀가 이제 벤처 기업을 한대요. 그 벤처 기업을 친구들하고 같이 한다고 한 3억 정도 아버지한테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는 이 친구가 자녀가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벤처 기업 한다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해.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이 3억 주면 이제 지분도 가질 수 있고 이제 그런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3억이 어딨냐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 3억 줬다 그게 지분이 20% 30%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1,000억 5천억 1조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종업원이냐 아니면 주주냐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날 텐데 또 현금도 많으신 분이 들여라 그래서 이제 주게 만들었는데요. 결국은 빨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자녀들이 20대 초반, 뭐 20대 후반, 30대 가면 자녀들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자녀 목과 내 목을 딱 반분을 하여 아니면 뭐 3대7로 나누든지 그 상의를 해가지고 또 가족들끼리 협의를 해서 빨리 자녀가 줘야 자녀도 받아서 아파트 분양도 받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빚을 내서 시작을 하면 그 고리가 끊기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책을 쓴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증여할 시기는 많다. 그리고 쪼개서 주면 이제 세금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제 증여세 세율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억까지는 10%입니다. 그래서 1억 이제 예금이나 1억 정도 주면 1,000만 원 내는 거고요.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5억까지 20%이기 때문에 5억 정도 주면 9천만 원은 세금 내고 4억 천은 이제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데요. 자료공제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내지 않게 되니까 실수령이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배우자 공제는 10년간 6억이니까 이제 그 부부끼리는 6억을 뭐 주거나 받거니 해도 사실은 세금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자녀들도 이제 5천만 원 기본 공제가 되니까 자녀들이 뭐 2명, 3명 되면 나눠서 이것도 플랜을 짜서 50대 얼마, 60대 얼마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이제 1억 5천까지는 세금 내지 않으니까 결혼할 때 얼마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해놓는 게 나중에 달라는 얘기 듣지도 않고 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녀들한테 밑에 보시면
이제 증여는 어릴 때 할수록 좋은데 자녀들이 이제 그 학교 다니고 유학도 가고 대학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박사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한 30 정도 돼야 요즘 취업을 하는데요. 30 정도 될 때까지 자녀들이 자녀한테 계속 학비 주고 용돈 주고 하면서 독립성을 안 길러오니까 나중에 증여를 하려고 그래도 증여세를 그러니까 증여는 이제 받는 사람이 이제 증여세를 내는 거니까 받은 사람이 낼 자금이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대부터 일을 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도 하지만 아르바이트도 시키고 그래서 자기 통장도 관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재산을 주면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받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장래 상승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이제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상경유식,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 비상경유식 즉 평가를 할 때 평가 금액이 낮은 경우에 이제 주시는 게 좀 낫고요. 그 다음에 뭐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부동산을 주는 것도 이제 방법입니다. 그 대신에 뭐 현금을 뭐 통장을 준다든가 뭐 아파트 준다든가 이런 건 이제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재산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증여를 할 때는 향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 현금이 창출되는 그런 자산을 증여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즘 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이제 뭐냐면 뭐 자녀가 결혼한 다음에 예전에 이제 증여했던 부분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는 증여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주고도 취소를 할 수 있고요. 3개월 이내에.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헤어지는 경우에 뭐 수십억, 수백억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그런 말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플랜을 잘 짜서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의 경우에는 30%씩 할증을 해서 세금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한 40대 되고 50대 되면 실제로는 이제 재산을 받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할증해서 주면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10억 원, 뭐 이렇게 50억, 뭐 100억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제가 이제 하는 일이 회계사 일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계획도 이제 자문을 해드리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뭐 자문이나 이런 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은 내셔야 됩니다.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내는 방법으로 하되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대상에 그리고 잘 플랜을 짜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이제 이 플랜이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나중에 5년 뭐 7년이 있다가도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추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제가 회계사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사업자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은 이 그 청중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자식 몫과 내 몫을 나눠 가지고 70 전에 이 플랜을 짜서 낮은 세율로 이전시켜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절세 방안이 되고 또 내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들으면서 오늘 같은 강의를 조금 더 미리 들었더라면 혹은 또 이제부터라도 정말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 함께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박창하 대표님의 강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